자, 그러면 이제 양자 관계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브라질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네. 대사님 뭐 브라질에 계시면서 그 보선호하고도 상당히 그 관계가 돈독했다고 들었는데, 보선호는 그간 상당히 그 뭐 트럼프 친화적이고 이런 입장을 많이 보였고 했는데, 지금 이종철 대사님도 말씀하시지만 환경 문제 네. 이런 거하고 앞으로 그렇죠. 미국하고 조금 갈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브라질하고의 미국과의 관계가 네. 어떻게 진행될 건지 예상을 네, 한번 뭐, 해주시죠.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보소나루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이제 모든 사람의 관심사였는데요. 약간 최근까지 계속해서 트럼프의 패색이 짙어짐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이런 트럼프에 대한 일종의 충성이라고 할까요? 예, 트럼프의 그러니까 아주 일방적인 트럼프의 지지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언뜻 들리는 또 보도에 의하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트럼프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언뜻 들으면은 이제 이 보소나루도 결국 꼬리를 내리고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자기가 계속 유지해왔던 그런 주장의 정당성을 피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가 졌으니까 트럼프를 각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신을 빗대서 자기는 신을 믿는 것이지 트럼프를 믿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 변호의 논리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 이 보소나루 정부와의 관계가 껄끄러울 것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보소나루가 취임을 한 직후부터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작년 5월 달에 보소나루가 올해의 인물상이라는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미국 뉴욕에서 시상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뉴욕 주지사를 포함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극구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민주당과 척을 져가지고는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도대체 이 양국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정말 많은 사람들 입에 그런 회자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결국 그런 상황이 지금 사실로 우리 앞에 지금 닥쳐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양국 관계가 껄끄러울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바이든과 이 보소나루 그리고 트럼프와 보소나루는 그런 개인적인 호불호 관계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조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서브센스에 있어서 양국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대사님 말씀하신 바로 이 환경, 이 지구 온난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그린 뉴딜 해가지고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적극적인 대처를 넘버원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놓을 것이 분명하고, 그런가 하면 또 보소나루는 보소나루대로 여태까지 이 아마존 문제와 관련해서 개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브라질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정말 많은 국가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그런 입장을 견제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양국 정부가 어떻게 화해를 할지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좀 역설적으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다른 문제 또 있거든요.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그 파웨이의 그 5G 그 서비스와 그 장비를 사용하느냐, 배제하느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브라질에게도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돼 있어요. 브라질이 엄청난 큰 통신시장이기 때문에 브라질이 파웨이를 배제하느냐, 궁극적으로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미국에게. 근데 바로 이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보소나루 정부가 지금 여태까지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최근에 약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파웨이를 배제하라는 미국
이 바이든 정부의 그 입장을 말하자면 수용을 하고 그 대신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이 아마존 문제에 대해서 브라질 정부 입장을 좀 이해해 주는 방향으로 서로가 좀 컴프로마이즈 하게 되면 이 양국 관계에 오는 충격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네, 아주 서로가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브라질 문제는 우리 이정관 대사님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멕시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사실 멕시코의 암노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상당히 처음에는 트럼프하고 알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이건 완전히 그래서 결국은 USMCA도 타결되고 또 하여튼 뭐 암노 대통령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러한 관계로 앞으로 암노 대통령하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대사님 어떻게 뭐 한마디 저는 지금 그게 좀 워낙 그 트럼프가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에 있는 대표적인 그 에드윈 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공화당 계통이고 뭐 상당히 다른 사람을 기분 잘 맞춰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가 트럼프의 모든 정책 추진 방법은 크리에이티브 디스럽션 그러니까 창조적 뭐 파괴가 아니고 뭐 창조적 분개 분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 암노 그 관계도 트럼프가 그러한 행태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암노도 아주 파격적인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전용기 다 팔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유할 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멕시코는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또 미국으로서는 멕시코를 뭐 한일 관계에 보다 더 좀 복잡한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할 수는 없는 이런 입장이어서 상호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특히 이제 바이든이 외교 문제에서는 탑 전문가죠. 좋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봅니다.